시장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강한 섹터는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한번 쭉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바로 어제부터였습니다. 아니, 어제부터였다라기 정의하기는 어렵죠. 최근 들어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핫 키워드 가운데 SMR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어제 그 빌 게이츠와의 SK 그룹 간의 만남,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던 SMR 관련한 협력 이슈, 요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주 견조해서요. SMR, 이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원전과는 다르게 소형 모듈 원전은 원자로 그리고 냉각제 펌프 등등의 주요 용기를 배관 펌프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용기에 쏙쏙쏙 넣은 그런 원자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SMR,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왜 어떤 이점이 있길래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걸까요? 일단 시장 자체는 이러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SMR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그라미가 큰 부분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미국,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저쪽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멀리 러시아도 다소 원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이쪽에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원전은 해상을 중심으로 이 원전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SMR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사선 유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친환경이라는 메리트까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 SMR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아니 최근 들어서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였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나온 뉴스, SK그룹이 미국과 협력을 하는데, 미국의 SMR 관련 기업입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했다는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 SK와 SK이노베이션이 합작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그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까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체코와 SMR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슈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관련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주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K그룹에서 SK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이 투자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SMR 관련주로 엮을 수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한 3% 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5% 정도 상승,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의 수급 변화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관련주들의 흐름 가운데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은 없나 찾는 작업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볼 거고요.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다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는 날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잘 나간다 했어요. 이제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우리부터 이제 꺾이는 건가요? 미국은 견조하게 뭔가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의 낙폭을 이렇게나 키우고야 맙니다. 시장 평가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시장에 받았던 느낌은 7월 중순부터 사실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관련돼서 하나는 일단락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의해서 사실상 많은 이제 주가의 랠리라든지 이런 게 나왔던 종목들이 차익으로서 대부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제 차기에 더 많이 끌고 갈 만한 종목들 혹은 이런 쪽으로 많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일단은 이제 실적이란 부분 자체가 다 종료가 되게 되면서 실적보다는 다른 이제 이슈 쪽으로 더욱더 많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1% 정도의 이 지수의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그러네요.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의 견지를 이제 전 섹터에 대부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씩 핀셋으로 들어 올리는 듯이 이렇게 매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기아차라든지 완성차 업체가 사실상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 법안 서명으로 인해서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에 딸려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강하다는 점, 이 점 자체도 상당히 수급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 변동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새롭게 주도주라든지 아니면은 주도 섹터가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변화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장 종료한 이후에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완성차 업체들과 자동차 부품주들 간의 어떤 표정은 정말 극명히 엇갈리는 오늘이네요. 어쨌건 뭐 시장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 공개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제 지나간 회의고이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연준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던 연준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재확인함으로 인해서 시장은 또 한 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표가 피크아웃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지수가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연준 인사들에 대한 발언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됐거든요. 네. 뭐 이에 따라서 중간중간 이제 75bp 관련돼서도 확률이 많은 부분 올라가게 됐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bp가 한 60%, 그리고 75bp가 한 40% 정도의 이 패드 가치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FOMC 회의의 의사록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금리를 급하게 조정을 이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저는 크게 시장에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6불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도 지금 좀 낮아진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어닝 시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장주들의 시기가,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 나오더라고요. 뭐 시장에 이제 지금 상승 탄력도가 다 둔화되고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또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그래도 많이 눌렸었던 게임 섹터가 올라갔고, 플랫폼 대표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이제 볼만하다, 뭐 이런 이제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셔서요. 성장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부터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요?
좋아지는 방향으로요?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섹터 순환매가 네. 사실상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실적 수치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도 많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침에 반영이 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이슈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그 관련돼서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이제 형국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정말 극소수의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섹터만 움직이게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돼서 가격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네. 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메타버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오늘 상당히 조금 이상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조정을 이제 받게 됐는데 위직 스튜디오만 사실상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맞아요.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됐거든요. 지난주 제시해주신 탑픽이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위직 스튜디오가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러한 이 아이디어가 있게 됐을 경우에 일단은 대표주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이슈가 이제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슈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종목적으로 일단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을 보게 되면은 이슈가 있는 종목에서도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종목이 있게 될 거잖아요. 그런 종목도 같이 이제 편입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될 때 가장 업종 내 섹터 내 대표 종목을 일부 매수를 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종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함께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이제 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이 가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때에도 내가 소외를 받는 일은 상당히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과 작은 종목들에 대한 대처도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에 대한 힘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밀어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것이 더욱더 네.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내가 그날 10에서 20%까지 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 종목에 따라서 시가총액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 상승이 꺾이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라. 그럼 꺾이는 거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뭔가 뭐 이평선의 기준인가요? 이평선보다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 보게 되면은 네. 크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이제 강한 양봉을 세우게 되잖아요. 네. 그 양봉을 반 이상 훼손을 시키지 않았으면 그건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올라가는 있다라고 거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마이너스 이제 조정을 받게 될 때 그 큰 양봉이 세워지게 됐을 때에 대한 거래량을 뛰어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다음 주에 이제 글로벌 관련된 게임 이제 페스티벌 뭐 이런 게 있게 되는데 그 페스티벌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위메이드를 하나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좋아하시는 게임주들을 또 하나 네.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 관련돼서 만약 정말 게임주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내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달성을 하기가 보다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SMR 관련한 이슈 보겠습니다. 소형 원전 모듈, 네, SMR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계속 핫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고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빌 게이츠 방안으로 인해서 더 핫해졌어요. 관련한 종목들을 앞으로 더 봐야 된다는 시각이 일단은 많기는 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아주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지연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원전이 사실상 조금 눌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산업부에서 이 수출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13년 만에 이집트에 관련된 이런 원전을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이러한 수주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게 될 때 그 7월 중순부터 8월 달까지의 랠리에서 주도됐던 섹터들에서 차익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주도 섹터나 이런 것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섹터 중에 유일하게 사실상 상승이 못 나왔던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친환경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익이 발생된 물량이 원전 쪽으로 더욱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 겨울까지 이러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가격에 대한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번 기회에 만약 상승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시결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연말 이전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 이제 핫해지니까 사실 그 사이에 강했었던 뭐 태양광, 풍력 뭐를 비롯한 기타 친환경 에너지주들은 또 쏙 들어간 흐름이에요. 한동안 강했었잖아요. 이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순환하면서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 함께 열어놔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새로운 자금에 대한 유입이 아직까지는 적잖아요.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한쪽 섹터가 올라오게 되면 나머지 한쪽 섹터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친환경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회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올라간 섹터 그리고 그 기존의 주도 섹터라고 불렸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내 포트폴리오 내에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축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하는 그런 좀 나름 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모두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섹터 종목은 없나 이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관심 업종은 어떤 걸까요? 항공하고 항공기자재 쪽 가져왔습니다. 네. 웬 항공이에요. 한동안 리오프닝 이후에 쑥 들어갔던 뭐 업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왔고요. 사실상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화물에 치우쳐서 사실상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그랬죠. 이제는 여객 부분에서도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는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공 관련된 기자재 종목들로 수급이 조금씩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대한항공의 탑승률이 80% 이상인 노선만 가지고 사실상 증편을 조금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이 여객 운임 비용일 자체를 계속 높게 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때 보게 되면은 일본과의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외여행을 2년 넘게 못 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뭐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자체는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처음에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에게 여객의 운임 비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LCC 관련돼서도 진에어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맞아요.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 보도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항공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썩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항공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통틀어서 전부 조금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에만 기대었었던 항공 관련 이 업황 자체가 이제는 여객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 자체도 이제 서서히 회복 국면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 주변만 봐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다녀온 분들도 참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번 눈여겨볼까요? 그러면 대형 항공사를 보나요? 뭐 LCC를 보나요? 탑픽은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대한항공하고 진에어 둘 다 이제 많이 뽑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렸고요. 네. 항공 기자재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차피 좋습니다. 항공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항공기에 대한 수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보잉 같은 경우에도 항공기에 대한 수주를 이미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라든지 이 여타의 민항기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군용기 쪽으로도 납품을 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컨센서스는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43억이 나오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던 흑자, 부분도 흑자 있었습니다. 전환을. 그래서 네. 하반기 때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항공우주의 이러한 이제 기체 관련된 사업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 전망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매출액이 한 20%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하반기 때 이 관련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좋은 실적 결과와 함께 10% 넘게 빵 뛰었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어제 오늘 거래량도 함께 수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13,600원대 어디까지 올려다 볼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16,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6,000원 도달한 이후에는 그때에 과연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거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 기자재 관련한 종목 가운데 우리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